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토요일인데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예, 저는 오늘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이 책 한 권을. 되게 조그만 책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한 3시간 걸렸나? 다 읽는데. 예. 뭐 미니멀리스트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알지만 다 잊고 까먹고 사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표지에 보면은 미니멀리즘이라는 거는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힘이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도구다. 예, 도구로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에 나를 빼앗기지 않을 자유, 여기서 자유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충만한 삶은 선사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정의가 다예요. 정의가 다인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는지, 그리고 왜 옮기는지, 그리고 옮기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예,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일단 목차만 봐도요, 1장이 물건을 소유한다는 거, 예, 물건이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소비 조장 사회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TV를 키면은 끊임없는 광고, 심지어 영화를 보러 가서도 광고, 저희가 돌아보면은 온통 광고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광고 보셨나요? 예, 그런 것처럼 소비를 계속 조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은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죽어버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의 욕구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는 뭐 이제 뭐 의미가 없다면 버려라, 물건의 의미를 가져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좀 감명 깊게 본 부분만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가진 것의 대부분을 없애고 나면 지난날 자신의 맨 얼굴과 대면하게 된다. 나는 왜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었을까?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 2명이거든요. 이 2명은 친구인데 약간 커플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두 분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근데 고액 연봉을 받고 뭐 비싼 차 사고 큰 집에서 살고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그랬는데 행복하지가 않았대요. 계속 불안했대요. 빚만 계속 쌓이고. 예. 예, 매달 이제 신용카드 거기에 계속 쫓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이 사람들이 물건도 되게 비싼 물건들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너희들 자리를 잡았구나, 성공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들은 굉장히 불안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 직장을 잘리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구나. 아무튼 간에, 핵심은 그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저는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이 힘들게 정리정돈 하지 마라라는 챕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정리정돈 또한 그런 거예요. 물건을 또 사기 위해서 이게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기 위해서. 예. 차곡차곡 찾기 쉽게. 예.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어떻게는 쉽다. 어떻게 물건을 치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가 아닌 어떻게에 대한 대답만 제공할 뿐이다. 예. 그냥 결정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저도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그 취미가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돈벌이로 이어졌던 경우가 많아요. 사실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도 그냥 심심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돈벌이로 이어지면서 지금 제가 컨텐츠 비즈니스도 하고 있죠. 그런 거죠. 그냥 저는 취미예요, 이게. 예, 그래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살아왔어요.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사업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정도를 벌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상한선을 미리 한번 그어 놓고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인가 있었을 거예요. 예,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예, 근데 정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제 사업이라는 건 있잖아요. 소비랑 되게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왜냐하면 아무리 벌어도 갈증이 나요, 사업이. 그리고 다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은 대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멈춘다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한번 말하고 싶어요. 사업을 할 때 상한선을 내가 월 얼마를 벌면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하고 시작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니면은 나는 그것 자체를, 그냥 성향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뭐 이렇게 기복을 타고 그러는 것들을 즐기는 성격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예,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뭔가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족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선이면은 충분한지 그거를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5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왜 500만 원을 벌고 싶은지, 그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숫자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내리막길로 그러니까 계속 달리게 됩니다.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월 500이나 월 1000만 원 버는 게 목표라면은 그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달성을 했다. 그리고 그게 한 1년 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면은 여러분 이제 정리하는 그거를 해야 돼. 정리한다는 게 사업을 닫으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사이즈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 구조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사업이라는 것도 소비와 되게 비슷한 구석이 있구나.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사업하는 것도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자는 거, 그쵸?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런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물질적인 게 다 없어지면은 이제 본인만 딱 남잖아요. 나만. 예. 그 자신을,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물건과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BMW 미니 페이스맨이 있는데 그 차가 저의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런 소비, 그러니까 차가 나를 표현해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이 나를 표현해 준다, 나를 대변한다. 집이 내가 아닌 거예요. 돈이 여러분이 아니고 차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좀 분리를 할 줄 알아야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정리란 계획적인 쇼핑 중독일 뿐이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소비 지상주의라는 덫, 예. 여기 뭐 시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책은 정말 제가 미니멀리스트 관련된 책, 단순하게 산다와 그리고 일본 사람이 쓴 미니멀리스트인가 뭔가, 아무튼 뭐 그 책을 또 심플하게 산다 뭐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총 3가지 책을 읽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머니맨의 상철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 친구들이 찍은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상철님이 책이 더 좋다 해가지고 책을 낼름 샀습니다.
이거 봤는데 책이 확실히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봤어요. 생각을. 그쵸.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곱씹으면서 정말 한 번만 읽을 게 아니라, 그쵸. 여러 번 읽을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빨간 펜으로 막 줄쳐놓고 그러면서 봤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으므로 보다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쵸. 이게 내용이 의미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 그쵸. 뭐 젊은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고, 물건을 굉장히 좋아하죠. 저처럼 물건 또 많은 사람도 드물걸요. 전 진짜 많아요, 물건이. 예.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장사를 왜 했냐? 제가 좋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재고가 아직도 100대가 남아있어요. 그쵸? 카메라도 모르긴 몰라도 한 200개 이상 있을 거예요. 필름 카메라. 예, 그만큼 저는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쵸. 근데 정말 여기 책에서 나온 대로 저는 장사를 했으니까 그걸로 돈이라도 벌었잖아요. 근데 정말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원래 저는 단순하게 산다라는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책은 제가 좀 힘들 때 혼자 집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읽었던 책인데 생각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 물건들을 위해서 임대비를 낼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저 몸뚱이 요거 하나인데 지금 이 거대한 250만 원 임대비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오피스메이트도 구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보증금 500에 월 39만 원에 이 멋진 오피스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랑 커피 한 잔씩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 광고. 예. 여기서 또 제가 임팩트 있게 좀 읽었던 거는,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개인으로 성장하고 타인을 위해 기여할 때만, 남을 도울 때만 행복할 수가 있대요. 예.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행복할 때 행복해진다. 그쵸? 예. 성장이라는 단어와 남한테 기여한다라는 거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제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행복한 이유, 자영업자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통제권을 직장인들보다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법. 주인이라는 건 결국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 책은 굉장히, 또 한 개만 더 골라서 볼까요? 제가 이렇게 접어놨던 것 중에 그치. 이제 관심을 갈구하는 문화는 점점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간다. 예, 그쵸. 무의미하고 유치한 자아도취가 전염병처럼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둘러보라. 온 세계가 감동을 주지 못해 안달이다. 사실 우리는 남들을 감동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시도한다. 이상한 짓을 해가며 남들의 관심, 더 나아가 인정을 받으려고 쉴 새 없이 노력한다. 이런 게 다 부질없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소유한 물건, 사회적 지위, 흔히 말하는 성취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단연코 그런 일은 없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는 물건이 아니라 나 그 자체이다 라는 얘기. 이것도 뭐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죠. 사람들은 변화를 위한 노력, 성장할 수 있는 힘, 타인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욕망에 감동한다. 예, 저도 이런 포커스로 제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허상이다.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기여를 하자라는 거죠. 쓸데없는데 돈 쓰느라고 낭비하고 자유를 포기하지 말고 물건에 저당 잡혀가지고 남들을 도우면서 살자라는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산티아고에 갔어요. 예. 파리의 이제 프랑스의 생장이라는 데부터 순례자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길. 예, 카미노. 예, 요즘에 그 뭐죠? 그 유명한 PD님이서 하는 JTBC PD가 하는 거기서 민박을 차렸잖아요. 예, 그게 알베르게라는 건데 게스트하우스. 아무튼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순례자길을 걸으면서 그 800km 정도가 돼요. 800km 한 900km 가까이도 됩니다. 예, 좀 더 걸으면은. 근데 거기를 걸으면서 한 대도시 한 4군데를 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짐을 이제 메고선 다녀야 되잖아요. 짐을 메고 다니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버립니다. 무거우니까. 예. 그런 남들한테 막 주기도 하고. 근데 대도시를 지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또 사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운동화를 바꿔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옷을 산다거나 이제 한국에 돌아갈 걸 대비해서 진짜 웃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버리게 돼요. 무겁거든요. 하루에 한 25에서 한 30km 정도씩을 걷거든요. 예, 맨날 행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일상이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보통 7시면은 이제 아침 대충 챙겨 먹고 각자 알아서 다 챙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7시부터 이제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숙소에 자기가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다음 숙소쯤에 도착할 때쯤이면은 한 2시 정도 돼요. 1시에서 2시. 그러면 이제 도착해서 점심 먹고 씻고 빨래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한 저녁 시간이 돼요. 그러면 저녁 먹고 보통 9시면 다 자요. 9시면 피곤하거든요. 예,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45일 동안. 예, 천천히 걷는 사람도 한 5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어드벤처 게임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이게 도시라는 거는 사람을 유혹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많잖아요, 도시가. 그리고 도시로 갈수록 사람들은 옷은 화려해져요. 옷은 화려하고 그러지만 표정은 어두워집니다. 이게 되게 제가 발견했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마을들, 시골 마을로 가잖아요. 사람들 되게 누추하죠. 우리 어디 깡총 같은 데 갔을 때처럼. 근데 지금 막 한국 시골들은 시골 같지도 않죠.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돼가지고. 근데 사람들의 표정은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롭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생각할 포인트를 드리고 싶어요. 왜 돈을 벌고 싶은지, 그리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사실 안 쓰면 안 벌어도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빙빙빙빙 돌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잖아요. 많이 있어야지만. 그쵸? 예, 어느 정도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그렇게 급급하지 않으면은 사실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나 그렇게 살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뭔가 돈을 그렇게 내가 다 쓰고 죽을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막 악착같이 그렇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예, 사업도 막 그렇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 진짜 우리 한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벌면은 저는 거기서 스탑할 거예요, 진짜. 예, 그게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도 하면서 벌어보기도 했고, 그쵸? 한 달에 뭐 한 6, 7천 벌면은 굉장히 많이 번 거 아닌가요? 그쵸? 뭐 계속해서 그렇게 뭐 영속성 있게 번 건 아니지만 뭐 잘 벌 땐 그렇게도 벌었어요. 예.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만약에 이제 빚을 다 갚았다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한 700만 원 정도 손에 딱 쥐는 게 700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여행도 다니고
시간도 많이 갖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일단 빚을 올해 안에 다 갚고, 내년부터는 진짜 미니멀하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물건들 지금 정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리하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귀찮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신나가지고 살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이거를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하겠죠. 그래도 한 번 더 여러분이 왜 돈이 필요한지, 왜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고 지를 때 지르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을 쓸 때뿐만 아니라 벌 때도 마찬가지. 사업은 소비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계속 건물을 사는 거예요. 정말 놀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진짜 여유롭게 막 즐길 것 같이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돈 버는데 급급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유도 없어요.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인신? 인심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쪼잔한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업 중독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행복 중독에 저는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미니멀 해야 되는데